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7급 배정환자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같은 경우는 배정환자가 150자인데, 우리 그 교환에서는 137자만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13자는 뭐 한일이라든지 두이라든지 우리 8급 배정환자 중에서도 너무 쉬운 거, 그런 거 한 13자 빼버리고 137자만 실어놨습니다. 어문의 기준으로 7급 같은 경우는 70문항이죠. 7급 급수시험은 70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합격 커트라인이 70%니까 77에 49, 49문항 이상 맞춰야죠. 그런데 우리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0문항 중에 한자의 훈 또는 음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획순 문제 2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한자 단어의 뜻을 쓰라는 문제 2문제, 그 다음에 뭐 상대자 유의자도 사실 훈과 알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거 한 2문제, 6문제 빼고 한 64문항이 한자의 훈과 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 150글자, 배정한자 150글자에 훈하고 딱 제대로 익혀놓으면은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학습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들은 아주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복습만 철저히 하면서 쫓아와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다. 7급 뭐 150자야 뭐 요거 한 3일, 4일 그냥 공부하면은 다 그냥 그냥 숙지할 수 있는 정도 양이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집가자죠. 우리 7급 같은 경우는 획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획순도 신경 써가지고 우리 상위급수 강의할 때는 제가 그냥 어쩔 때는 획순도 무시하고 그냥 막 씁니다만은 판서를 할 때 저는 또 주로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그렇지만 7급, 8급 이렇게 하위급수 할 때는 획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획순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도 쓸 때 획순에 신경을 좀 쓰면서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죠. 요거는 이제 파자를 해보면은 진면자하고 별칭은 간머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머리니까는 글자 위에 부수가 위치하죠. 여기에 부수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진면입니다. 집을 의미하는 면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돼지 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 획수가 나와 있는데 7획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부수를 빼고 나머지 획수를 적어 놓은 거죠. 총획은, 집가자의 총획은 부수 포함하면은 10획인데 부수 3획이 빠지고 나머지 7획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부수검자법. 부수를 기준으로 글자를 자전 같은 경우에 모아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검자, 글자를 찾을 때 부수별로 모아놨으니까 부수 빼고 나머지 획을 계산해갖고 찾거든요. 그 집가자 같은 경우도 그 진면자 부수를 가서 거기서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획에 가면은 집가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찾는 부수검자법에 의해서 그 획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 사는 집을 의미하는 글자에 웬 돼지? 아주 옛날에는 이 돼지가 집안에서 사육이 될 정도로 소중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에서 사육한 게 돼지가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돼지가 뱀하고 천적이라 그래요. 뱀이 요즘도 그 동남아시아 무슨 또는 뭐 인도라든지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열대지방 이런데 그 코브라 막 있고 막 이런 나라 가보면 그런 코브라가 막 집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도 옛날에 그런 독충들이 집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니까 그 뱀의 천적인 돼지를 집안에다 키움으로써 그 뱀을 좀 막아냈다고 하는 그 풍습에서 유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한자는 가사, 그러면은 그 사자가 일사자거든요. 집안일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른 장자죠. 긴 장자도 됩니다만은 어른 장자예요. 어른을 의미하는 장자. 그래서 집안의 어른, 주로 뭐 아버지를 의미하는 말이겠죠.
이 집가자가 집을 의미하는 글자 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집가, 지복, 집실, 집당, 지부, 집주, 뭐 집사, 집강 아주 많은데 그러면은 같은 집을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한자가 여러 개입니까? 하나 두 개 학습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좀 다르겠죠. 같은 집으로 훈을 집으로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기능은 좀 달라요. 이 집가 같은 경우는 물론 가옥이란 단어에서는 우리가 뭐 그냥 거주하는 그냥 집, 뭐 단독주택, 뭐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가짜의 이 집가짜의 쓰임새를 보면은요, 이 가장 같은 단어에서도 집의 어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의 어른이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구성원들, 집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가장 어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오는 가족이라든지 그 가족은 거기 안 나왔네요. 가족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보면 전부 집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 가옥의 의미로서가 아니고 집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 의미로서 가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화만사성이라는 유명한 말도 요거 가언으로 많이 쓰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온갖 일이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럴 때 그 집은 거주하는 가옥의 의미가 아니죠.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목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이 옥자, 집옥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노래가짜. 노래가짜는 큰형 가짜에다가 이게 원래 노래를 의미하는 가짜였는데 큰형을 의미하는 가짜로 가차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 하품음을 붙인 거예요. 노래가짜입니다. 하품할 때 입 벌리고 하품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입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품음이 부수이자 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큰형 가짜가 가라는 도금 발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형성자입니다. 해당 한자로 보시면 가수 이 단어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인데 유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인데 숫자 노래하는 사람 싱어를 가수라고 하는데 손수자가 들어갔어요. 손수가 들어가가지고 사람 자체를 의미해요. 신기하죠? 그런 경우가 가수 말고 기수라는 단어 우리 깃발 기자 할 때 또 나올 거거든요. 이게 깃발 기자입니다. 기수가 뭐예요? 깃발을 든 손인데 깃발을 든 사람 자체를 의미해요. 어떤 올림픽 같은 행사에서